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서식하고 있는 행복바이러스 하봉길 감독입니다. 제가 자꾸 유튜브에 서식하고 있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는 당분간 제가 뜻을 정한 바가 있어서 유튜브에서만 서식하고 싶어요. 전 세계의 영향력을 제가 좀 이렇게 키우고 싶은 제 야망과 제 꿈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제 에너지가 더 집중해서 모이고 제 주변의 모든 에너지들을 유튜브에 집중을 시켜서 유튜브에서 영향력을 좀 키우고 싶은 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 아이디 공개하고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메일로도 이렇게 답변도 받고 하기도 하는데, 정말 그런 경우는 생명의 위기를 느낄 정도의 절박함이나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제 옷자락이라도 좀 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그런 분들에게 긴급 수혈 차원에서 어떤 마음이 통해서 그런 걸 하긴 하지만, 제가 카톡으로 친구를 많이 만들고 싶다거나 따로 오프라인상의 모임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그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생각은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저를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유튜브에 힘이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의견들이나 마음들, 저를 향한 따뜻한 그런 마음까지도 댓글로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저에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되고 에너지가 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정말 좋게 봐주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생긴다면 더 많은 애정과 에너지를 유튜브에 좀 모아주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이 에너지가 확산되기를 제가 바라는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는 행복바이러스 하봉길 감독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길에게 길을 묻다 시리즈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뽀개기 시리즈로 6가지 코펜하겐 해석을 하나하나 실생활과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적용법을 좀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번째, 쭉 지금 이제 벌써 4번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4번째 얘기, 여러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양자도약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양자도약과 호흡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여기 양자도약과 호흡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 중에 양자도약이라는 말을 제가 몇 번 표현을 쓰면서 저도 사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울컥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양자도약을 되게 기대하고 좋아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양자물리학 뽀개기 시리즈 양자도약 편을 다루면서 양자도약 현상, 또 양자도약이 일어나면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뀌는 크리티컬 포인트가 오기는 오는데, 이게 우리가 주도해서 양자도약이 한 방에 그냥 팍 일어나든지, 아니면 진짜 양자도약이 내가 의도한 대로 양자도약이 진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현실 속에서 양자도약을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게 해볼 수 있는가, 이런 비법이 좀 있으면 좀 알려달라, 이런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요청도 하지 않았어도 양자도약을 우리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는 비법 공개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차 한잔 하실까요? 양자도약 현상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드리자면,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 전자의 움직임을 이제 양자라고 하는데, 전자가 이렇게 에너지로 이제 진동을 하잖아요. 그때 양자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에너지 진동을 하는데, 이 전자의 움직이는 형태는 궤적을 그리면서 이렇게 쭉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여기서 소멸했다가 한순간에 딴 데서 나타나더라. 그게 이제 전자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전자의 운동의 그 형태가 이렇게 쭉 궤적을 그리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순간 이동처럼 도약을 한다. 껑충 뛰어서 도약한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생겨난다 이거죠. 갑자기 사라지고. 그게 양자도약 현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히 발견하는 양자도약은 어떤 것들인가 한번 먼저 얘기를 드리면서 그렇고 우리도 실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양자도약을 우리가 일으켜서 진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으로 뿅 하고 순간이동을 하거나 내가 진짜 멋진 인생으로 내가 확 탈바꿈을 할 수 있는 한순간의 크리티컬 포인트를 내가 탁 다다를 수 있는 양자도약이 내가 주도한 대로 일어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비법들을 제 나름대로 깨달은 그 어떤 얘기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유튜브 상에 한 200개 넘게 지금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하나하나 올려놓은 제 주제들은 제가 온 몸으로 온 인생을 살면서 처절하게 수없이 많은 수업료를 내면서 수없이 많은 제 인생의 에너지를 불태우면서 제 나름대로 깨달았던 인생 철학이라 그럴까, 인생 그 경험담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 녹여내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해보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학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네가 목숨 걸고 네가 하고자 하는 얘기에 대해서 목숨까지 내걸고 이것이 옳다라고 네가 이것은 네가 실험해 본 결과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럴 때 진정한 철학자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되게 공감을 했어요. 맞는 말이죠. 내 인생을 얘기하고자 할 때 내가 실험해 본 결과, 내 인생을 걸고 실험해 본 결과, 내 온몸을 걸고 실험해 본 결과, 내가 처절한 피투성이가 돼가면서 실험해 본 결과 이렇더라 하고 실험값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철학자들이 되려 그러면, 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할 때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지론을 펼치자면 과학자와 같다. 실험의 결과를 내놓은 거다. 실험한 결과, 인생을 걸고 실험한 결과를 내놓고 얘기한 거다. 내 실험값은 이거더라 이거죠. 적어도 내 인생에서 내가 실험해 본 값은 이거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길에게 길을 묻다라는 콘텐츠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실험값은 그건 네 생각이고 하는 나만의 인생에 이제 특화되고 나만의 인생에 적용된 실험 결과일 수는 있죠. 하지만 내게 적용돼 본 결과치를 다른 많은 성현들이나 위대한 그런 경전들의 그 검증된 실험 결과 값들, 과학에 검증된 값들을, 그런 것들을 취합해 보니 이런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이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 목숨 걸고 얘기했던 실험 결과들을 얘기한 게 오랫동안 검증받고 인정받은 그런 내용이더라. 나도 역시 그런 것과 대비해 보니 맞더라 하는 얘기를 하면, 그게 맞을 때, 느껴질 때 많은 공감대가 이러면서 이제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공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생에 뭐 대운이 오는 징조 9가지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셨더라고요. 딱 내 얘기다. 9가지 다 들어맞는다. 정말로 신기하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한결같이 해주면서 많은 공감을 하시죠. 다 한 분 한 분들이 인생을 걸고 실험해 본 결과들을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 공감대가 넓어갈 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진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그렇듯이,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개똥 철학 같이 얘기할 수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가벼운 그 어떤 장난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인생을 걸고 하나하나를 소담스럽게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다 하는 마음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자, 이제 사설이 길었는데 오늘도 이제 양자도약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양자도약의 현상을 얘기하자 그러면 두 가지로 크게 이제 양자가 도약할 때 조건값이 이런 경우에 이제 양자도약이 일어나죠. 첫 번째, 열을 받으면, 그러니까 강한 에너지를 받을 때
그게 그 강한 에너지라고 하는 조건값이 첫 번째가 열이냐 충격이냐 두 가지인데요. 열을 받을 때 불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태우잖아요. 뭔가 불타오를 때는 그 불을 태울 때 결국은 액체는 기체로 바뀌면서 증발되면서 양자가 이제 도약을 하면서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바뀌죠. 그래서 형질이 바뀌는 거예요. 형태의 질이 바뀌면서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그런 도약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열을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에너지라고 하는 열이 들어왔을 때 열이 어느 정도까지 그 양자의 도약이 일어날 시점까지 충족이 되면 도약을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열 받을 때 가능한 거. 태울 때 뭔가 물건을 태우거나 불타오를 때 그게 확 기체로 변하면서 또는 빛으로 변하면서 바뀌는 거죠. 그 불타오른다라고 할 때 기체의 효과를 보면 빛을 다 내거든요. 그 빛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빛들, 태양빛이나 또는 우리 전등빛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빛인데 알고 보면 얘들이 다 전자 간의 양자 도약에 의해서 빛이 발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은등이나 무슨 나트륨 등이나 뭐 이런 그 뭐 우리가 이제 조명으로 쓰는 등들도 보면 그런 그 금속의 그 성분을 빛을 에너지를 그 열을 가해 주면서 얘가 원자 간의 결합이 이제 그 터지면서 얘가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가 방출되면서 빛이 나는데 이 빛이 나는 걸 보고 우리는 그 전등을 켜는 거 현상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빛의 색깔을 보면 색깔이 빛의 고유의 색깔들이 알고 보면 그 빛이 불타오를 때 원자들이 전자가 이제 빛을 낸다는 얘기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분자들이 불타오르면서 분해될 때 고유의 원자의 속성이 드러나는 색깔이 어떤 원자가 많이 포함됐느냐에 따라서 불빛의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냥불을 켜거나 뭔가 물건을 태울 때 그 불꽃 하나에 봐도 촛불 하나만 봐도 초의 바깥에 제일 바깥에 타고 있는 촛불의 색과 안의 색과 그 층층이 촛불의 색이 다 다르잖아요. 불빛의 색깔이 일렁일 때 불빛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의 색깔들이 빛나는 것은 알고 보면 그 초라고 하는 그 성분 속에 각각 다른 원자들이 결합돼 있다가 얘들이 원자들이 결합이 풀리면서 방출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고유빛이 나거든요. 그 빛난다라고 할 그 빛깔이 다 다른 것마다 어떤 게 몇 프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원자의 그 빛이 다 다른 빛이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일렁이는 불빛이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카메라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그 방송이나 공연을 할 때 조명등을 얘기하면 그 조명의 등의 고유 그 등의 색깔에 따라서 블랙라이트 그러면은 이 블랙라이트라고 하는 등의 색깔과 또 수은등이라고 하는 색깔과 그리고 텅스텐이라고 하는 그 색깔 이런 게 알고 보면요 다 원자 기호의 고유의 원자 값에 원자가 가지는 색의 그 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열 받으면 빛으로 원자가 발산되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불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알고 보면 양자가 도약하는 거예요. 양자가 트랙을 이탈해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분해돼서 흩어지는 상태를 빛의 프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빛의 가시광선상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다양한 불빛이 보인다라고 할 때 그 불빛은 결국은 다양한 원자들이 결합돼 있다가 흩어지면서 내는 불빛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게 다 양자 도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열 받아야 되는데 계속 열을 공급해 주면 일정 그 조건값이 됐을 때 그때마다 원자들이 분자에서 원자로 결합된 게 분해되면서 흩어질 때 빛이 나는 게 불빛이라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속성이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느낄 때 그렇게 늘 보는 불빛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원자들이 도약하고 있는 거죠. 양자 도약하고 있는 걸 현실 속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는 그 충격을 가해주면 또 양자 도약이 일어나요. 충격. 그러니까 에너지는 두 가지로 이제 봐진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충격, 물리적 충격이 오면 얘가 튕겨 나가면서 이제 도약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입각해서 제가 양자 도약을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가 양자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거를 좀 오늘 좀 비법을 좀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한잔 하시죠.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충격을 먹었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충격받았다. 그 충격받았다 할 때 우리 몸의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멘붕이 오잖아요. 그래서 잠시 정신이 나가버려요. 충격받았을 때는. 그래서 충격받을 때는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여요. 왜? 양자가 도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뭐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누구한테 이렇게 부딪히거나 맞거나 할 때 충격을 받을 때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충격을 받을 때는 잠시 넋을 잃죠. 그래서 그런 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충격파에서 쇼크 웨이브라고 하는데 우리가 충격파를 받은 거죠. 에너지의 충격파가 온 거예요. 그게 어떤 상태에서 어떤 충격이 오든 간에 그거는 우리가 다 에너지 파장으로 충격파가 온 거죠. 그때 우리는 충격파를 먹고 양자가 도약을 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양자 도약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확 밀려가 버린 거죠. 그래서 대운이 오는 징조 9가지에 보면 정말로 가까웠던 상대들이 다 한 번에 싹 갈려 나가거나 떨어져 나갈 때, 정말로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해서 내 곁을 떠나가 버릴 때, 그리고 정말로 죽고 못 살던 관계에서 헤어질 때, 이런 이별의 과정들도 다 충격파거든요. 그 충격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 강한 에너지가 우리를 쳐내면서 우리를 다른 데로 이렇게 도약하게 만든 거죠. 그 처해져 있는 내 현재의 상황 속에서 내가 완전히 그냥 튕겨나가 버리는 충격을 먹는 거죠. 그때 충격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충격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관계에서나 모든 것에서 그런 충격파를 받아요.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그 항공기가 우리가 이렇게 그 속도를 달릴 때 요즘 이제는 마하 20까지 이제 뛰어넘었는데 마하 1이라고 하는 게 그 해발 고도 0m 시점에서 음속계라고 하는 그 소리의 속도가 1226km인가 그 시속 속도가 그 정도로 달리는 게 마하 1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 정도 속도를 달리면 마하 1을 이제 돌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할 때 1947년도까지 이 비행기 실험을 하다가 번번이 음속을 뛰어넘을 정도까지 가면 비행기가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것도 앞에 없는데 비행기 가다가 속도가 쫙 올라가다가 딱 마하 1이라고 하는 그 1226km 그 정도 속도까지 딱 다다르면 갑자기 벽에 부딪힌 것처럼 비행기가 폭발해 버리는 현상이 생기니까 계속 연구를 했겠죠. 이게 무슨 현상이냐 했더니 그 수준의 음속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속도가 날 때 갑자기 그 순간이 되면 도약 현상이 일어나더라. 갑자기 껑충 뛰어버리더라 이거죠. 모든 조건이. 그래서 압력도 높아지고 속도도 온도도 높아지고 하는 게 갑자기 외부 환경이 확 바뀐 것 같은 도약 현상이 껑충 뛰어버리니까 비행기라고 하는 이 물질이 견디지를 못하고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명을 잃고 끊임없이 실험을 하다가 1947년도에 결국은 이제 이걸 뛰어넘었거든요. 음속을 뛰어넘으면서도 비행기가 폭발하지 않는 그런 실험을 이뤄낸 시점이 인간이 마하 1을 돌파한 시점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더 발전해서 이제 지금 마하 20까지 갔다 그러는 그 정도로 우리는 속도가 음속의 속도를 20배나 뛰어넘을 정도로 우리가 엄청나게 빠른 이제 그 속도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충격파를 넘어선 거죠.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서 양자 물리의 속성에도 보면 음속이라고 하는 그 속도가 어느 일정 이상 딱 다다랐을 때 갑자기 껑충 뛰는 것도 똑같이 그 양자 도약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충격파라고 하는 그때의 그 붙인 이름이 마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때 쇼크웨이브 현상이 생긴다라고 해서 충격파라는 이름이 이제 나왔거든요.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 충격파를 먹는 그런 현상이 너무나 작게 있는 거죠. 우리의 평상시에 생활하던 모든 그 흐름, 속도보다 훨씬 강력한 속도로 뭔가가 와서 그게 확 바뀐 거죠. 급속도로 빨라지면 우리는 충격을 먹는 거죠. 그래서 충격 먹었다 할 때는 내가 적응이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멘붕이 온다 할 때 보면 그 속도가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속도가 너무 빠른 속도로 외부에서 충격이 오니까 확 뛰쳐나가 버리면서 내 정신이 그냥 탁 이탈돼 버리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충격파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충격파와 그리고 이 열받는 그런 그걸 통해서 양자가 도약하는 것들을 적용만 잘하면 우리 현실에서도 양자 도약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를 제가 이제 놓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까지 제가 볼 때는 양자 도약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이 해석을 가지고 호흡이라고 하는 호흡법과 연결시켜서 양자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다, 현실 속에.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아마 제가 처음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일리는 있어도 삼사가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나름 깨달은 바에 의하면 이 양자 도약을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양자 도약을 해낼 수 있다. 우린 양자 도약으로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우리의 그 환경을 바꿀 수도 있고, 내가 순간이동하든 뛰어넘을 수 있고, 지긋지긋한 환경을 내가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비결이 있는데, 그게 양자 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 있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주제예요. 그게 뭐냐? 호흡을 하는 건데요.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명상을 하는 분들에게 늘 얘기하는데, 그 호흡이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호흡이 결국은 호흡을 통해서 양자도약이 일어나기 때문에 호흡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요 측면으로 좀 계속 그 논리를 몰아가 보려고 합니다. 호흡을 하면 우리가 양자도약을 일으킬 수 있어요. 찬찬히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잔 하시죠. 양자도약이라고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이 계속 가해져서 일정 이상의 온도가 되면 원자 간의 결합이 돼 있던 이 상태에서 전자가 그 에너지를 받을 때 튀어나가는 현상, 그걸 양자도약이라고 하고, 실제로 물질들이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그 시점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티핑 포인트, 그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는 그 시점이 오는 것은 열이 가해지거나 충격이 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열이 가해지는 것만 가지고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열이 가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거 한번 같이 한번 보실래요? 호흡은 해놓고 여기 탄소와 수소가 서서히 연소하면서 탄소와 수소가 서서히 연소되는 현상으로 숨을 쉬고 있는 동물은 살아있는 연소체다라고 하는 화학자 앙투안 리부아지에라고 하는 분이 주장한 이론인데, 굉장히 유명한 화학자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생명체들을 조사를 다 한 거예요. 근데 모든 생물체는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는 그런 호흡을 다 하는데,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게 산소, 우리 이 대기에 흩어져 있는 원자가 한 100여 가지 되는데, 이 원자들 중에서 제일 많은 농도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가 4가지로 대표적으로 이제 꼽아져요. 산소, 수소, 질소, 탄소, 이렇게 4가지 원소가 거의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것들이 이제 서로 결합을 하고 어떤 형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이제 분자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세포가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구성이 되거든요. 주로 거의 4가지 성분이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산소라고 하는 놈이 가장 활발한 운동을 하죠. 그래서 산소는 뭘 만나도 결합을 집중적으로 잘하는 놈이라서 얘가 이제 들어오면 수많은 물질들을 분해시키는 주범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산소가 들어올 때 수소와 탄소랑 우리 몸 속에 있는, 또는 생물체 속에 있는 탄소와 수소가 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계속 다른 물질들하고 또 병합하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반복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는 행위인데, 이 산소를 들이마심으로써 몸 안에 있는 다른 원소들과 결합하게 하는 작용을 할 때
수소와 탄소들이 주로 제일 많이 들어와 붙으면서 다른 물질 속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연소되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맞아요. 원자 간의 결합을 하면서 이 원자가 방출된다라고 하는 그 전자가 방출될 때 행위는 열을 내뿜으면서 불이 타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몸은 불타오르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는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열 카메라, 열 화상 카메라로 찍으면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는 이게 그 불타오르는 것 같은 열이 계속 변하고 있는, 불타오르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촬영이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은 실제로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불타오르고 있는, 연소되는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뭐 굳이 시키지 않아도 불타오르고 호흡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굳이 호흡을 지금 그럼 계속 우리는 양자도약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그 양자도약하고 이 양자도약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호흡의 원리라고 하는 게 일반 동물들이나 생물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유지하는 그 기본적인 생체 리듬을 스스로 유지하는 그게 최적화된 상태로 본능적으로 살기 때문에 아주 최적화된 상태로 항상 살아요. 동물이나 식물은 자연의 현상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호흡을 할 때 제대로 호흡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몸이 연소되고 있고 계속 불타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현상으로 양자도약을 뿅 하고 다른 데로 가거나 최적화된 우리 환경을 끌어당기거나 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왜 못 만드냐면 우리 자체가 동물이나 일반 자연과 같은 그런 아주 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모든 생명체하고는 다른 게 어떤 게 우리한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냐 하면 우리 인간은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그 자력이라고 하는 게 특화된 다른 기능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오욕칠정이라고 하는 느끼는 모든 것들에 우리의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끌어당기면서 모든 자연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인간만 딱 하나 다른 게 작동하고 있는 게 허상으로 이끌려가고 있는 자율주행 모드 상태에서 인간이 잘못 지정해 놓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경로들을 계속 입력하는 그런 특이한 구조를 하나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석으로 얘기를 하면 자석이 우리가 이 쇠를 다 끌어당기고 탁탁 들러붙어 있잖아요. 이 끌어당기는 자력의 힘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데 인간만이 쓸데없는 것들을 끌어당기는 게 굉장히 많이 끌어당기고 있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허상 같은 정말 실질적으로 인체에게 꼭 필요하거나 우리 영혼이 본질적으로 바라는 그런 것들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잡다한 쓰레기 같은 별 이상한 것들을 끌어당기는 희한한 에너지가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가 이게 다른 것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잡다한 그 잡물질들에 오염돼 가지고 제대로 된 호흡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고물상에 가면 자석 그 기계가 있는데 거대한 자석 기계에 전기를 딱 넣으면 자력이 딱 생기면서 쇠붙이를 쫙 끌어당겨 탁 붙이죠. 그러다가 쫙 옮겨서 전원을 탁 끄면 얘가 우르르 떨어져서 자력이 일순간에 사라지면서 쇠붙이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 상태를 저는 이제 비유를 좀 드리자면 우리 속에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행동상에 평소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습관,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이상한 가치관들이 우리의 그 이물질처럼 잔뜩 끼어서 들어붙어 있는 것들이 자력으로 다 붙어 있어서 엉뚱한 것들만 끌어당기고 있느라고 우리의 결집력이나 우리의 자력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일반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숨 쉬고 있다라고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숨을 쉴 때는 이런 잡다한 것들에 다 들어붙어 있는 이런 오물질들 같은 이런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붙은 상태에서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자력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근데 제대로 된 호흡을 한다라는 얘기는 명상가들이 추천하는 호흡을 한다라고 할 때 그 호흡은 뭐냐면 이 전원을 끄는 거예요. 내 모든 평상시에 행동하던 그 생각이라고 하는 상념들, 나의 모든 이때까지 고민거리라고 하던 그런 끄달려 다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에 들러붙어 있는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전원을 끄면 얘가 우르르 다 떨어지고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게 1단계로 전원을 끄는 거예요. 전원을 딱 끄고 나면 내가 이제까지 끄달려 왔던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게 되죠. 다 내려놓고 공한 상태로 아주 그냥 무념무상한 상태로 일단 다 내려놓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붙어 있던 게 내가 집착하고 있던 것들이 이거를 내가 왜 집착했을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보게 되는 그런 이제 눈이 열리는데 한순간에 열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 끌어당긴 법칙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끄는 법부터 배워야 된다. 전원을 끄는 법부터. 그러면 우리가 상념 속에 사로잡혀 있던 전원을 어떻게 끌 수 있느냐? 사실은 제일 간단한 방법이 잠을 자면 돼요. 잠을 자는 순간 우리는 모든 걸 잊고 잘 수 있죠. 그러면 전원이 꺼지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끄달려왔던 모든 고민, 슬픔, 그런 어떤 걱정거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그냥 다 잊고 잘 수 있죠. 그게 전원을 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을 자면 그 다음에 끌어당기기가 안 되잖아요. 진짜 원하는 것들을 내가 그때 리셋을 해야 되는데 잠을 자버리면 의식을 놔버리는 게 진짜 놔버리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내가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진짜 끌어당겨야 될 것들을 리셋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잠드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면서도 내가 전원을 끄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호흡으로 다시 돌아오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잠잘 때 호흡을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뭐냐면 내 뇌에다가 명령을 내릴 때 어플을 하나 깐다는 마음으로 자, 잠잘 때 호흡 실행하고 눌러보는 거죠. 잠잘 때 호흡으로 실행하고 잠잘 때 호흡을 명령하는 거죠. 내 뇌에게. 그러면 내 뇌가 잠잘 때 호흡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잠잘 때는 어떻게 숨을 쉬었더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나도 모르게 잠잘 때처럼 숨을 쉬는 거죠. 그렇게 숨을 계속 잠잘 때 같이 숨을 계속 쉬는 호흡이 안정되게 고르게 이제 쭉 쉬어지잖아요. 한 5분 정도만 지나면 신기하게 우리 뇌가 세타파라고 하는 그 432Hz인가? 그 헤르츠대로 우리 뇌파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뇌 전기 신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전기 신호는 곧바로 얘기하면 양자의 에너지 파동이 432Hz 같은 세타파 헤르츠, 명상 헤르츠 같은 그런 잠잘 때 같은 호흡에 그게 유지가 되면 이 뇌파가 안정이 되면서 잠잘 때처럼 편안해지는 호흡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하기 쉬운 호흡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호흡을 해보시다 보면 잠잘 때처럼 편안해진 상태로 전원 끄기 모드 해서 전원 끄기 하고 모든 잡념을 다 떨궈내고 생각 안 한다 이거죠. 자겠다 이거죠. 다 잊고 자 하고 잊어 하고 명령을 내리면서 전원 끄기 모드로 하고 잠잘 때 호흡 실행하고 어플을 딱 그렇게 깐다는 마음으로 계속 이제 명령을 내리다 보면 내 몸이 잠잘 때처럼 편안해지면서 온몸에 들어가 있던 긴장이라고 하는 힘이 싹 이렇게 녹아내려요. 편안하게 풀리면서 릴렉스한 상태로 몸이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서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요. 편안해져요. 잠잘 때처럼. 그걸 이제 관조하는 거죠.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들여다보면서 내 호흡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자, 이제 전원 끄기가 완벽하게 다 전원이 꺼졌고 들러붙어 있던 잡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상태까지 무념무상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마음으로 잠잘 때 같은 것만 계속 유지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로그인 단계예요. 그 로그인 단계는 뭐냐면 내가 호흡을 내가 이제 주관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들이마셔, 내가 멈춰, 내가 내쉬어 하는 거를 내 명령에 따라서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거를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계속 관조하면서 내가 명령을 내려보는 거예요.
들이마셔, 참아, 조금 더 참아, 내뱉어 하는 거를 호흡이 길고 짧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호흡을 내 식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하고 있는지를 내가 인식하는 과정, 그게 2단계로 로그인 과정이에요. 주인인 내가 돌아와서 AI인 내 이 인공지능 디바이스라고 하는 이 고급 이 인공 로봇이 지 혼자 자율주행 모드로 숨쉬기 모드를 알아서 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주인인 내가 로그인을 해서 유저인 내가 내 몸을 직접 숨쉬기를 관장하는 상태로 내가 깨어 있는 것을 의식하는 것, 그게 이제 로그인 모드거든요. 제 식대로 표현하면. 그러면 숨을 내가 내쉬고 들이마시고 그러면서 참고 하는 과정을 내가 내 스스로한테 계속 명령을 내리고 있는 대로 숨쉬고 있는지를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 과정을 하는 상태로 호흡을 하는 거죠. 계속.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서 산소의 호흡을 들이마시는 호흡을 이제 그 불태우기를 더 불태워야 되잖아요. 내 몸의 열기를 뜨겁게 데워 올려야 돼요. 단순하게 내 몸만 뜨거워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서서히 데워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물리적으로 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까지는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진짜 이유, 존재의 가치, 존재의 목적,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 없고 원래 내 자연인 상태로 살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이제까지 내 존재의 이유나 목적이나 가치나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내가 주관해서 살아온 상태가 거의 없었고, 남들이 정해놓은 경로에 따라서 내가 이때까지 피동적으로 살아왔던 게 대부분이었어요. 내 존재의 가치나 내 존재의 이유나 목적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까지 알고 보면 다 남들이 정해주는 그런 세상에서만 살아왔던 상태로 내가 이때까지 끄달려 살아왔던 게 다였거든요. 거의 다. 그런데 로그인을 하면서 내가 이제 그걸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왜 사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주인의식이 되찾아지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하는 진짜 내 본연의 내 가치, 진짜 내가 본연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런 것들에 내가 딱 집중해서 보이는 것들을 찾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때까지 끌려다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보니까 진짜 내가 인생에, 이번 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나만의 존재의 이유, 목적이나 그런 가치들이 분명히 다시 재설정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없는 분들은 그것부터 찾아야 돼요. 아, 내가 뭐를 모르는지도 모르고 살아왔구나 하는 그 자각이 열리면서, 아, 내가 뭐를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를 이제 알았구나 하고 내가 뭐를 모르는지를 모르는 걸 아는 상태로 바뀐 게 굉장히 큰 자각이에요. 그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서 내가 이제는 뭐를 모르는지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아가 보자 하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원하는 삶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을 때 그게 이제 바뀔 일이 없잖아요. 진짜로 내가 원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원하는 거를 이제 딱 붙들고 거기에 열을 계속 보태주는 열받기 운동을 하는 거죠. 이 집중력을 키우는 것이 이 코어에 내가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과 이유와 가치가 여기에 딱 집중되는, 호흡을 하면서 거기에 생각을 모으는 게 내 에너지가 여기에 불타오르게 에너지를 모아주는 진짜 에너지가 모이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 단전에 무슨 호흡을 좀 더 모으고 내 몸이 건강해져야 되고 내가 막 호흡을 잘하면 내가 건강하다더라, 이런 차원에서 육체적이고도 짐승적인 동물적인 그런 건강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흡의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가치, 내 존재의 분명한 나만의 목표가 정확하게 뚜렷해지는 것, 그것의 호흡이 목적이에요. 호흡을 하는 근본 목적은 그거예요. 전원을 끄고 다 쓸데없이 달라붙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떨어뜨려 놓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제대로 끌어당기기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나의 존재의 가치가 분명한 것들, 그것을 끌어당기기 위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내 속에 커져 있어야 그것에 대한 열기가 계속 보태지고 양자도약을 위한 상태까지 그 에너지의 열이 계속, 여기에 대한 내 열정, 여기에 대한 내 그 욕망, 이거에 대한 에너지가 점점 더 내 강한 소원이 계속 모여지도록 열을 보태주는 것, 진짜 열정은 여기에 보태야 되는 거죠.
여기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호흡을 하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숨을 주관하고 있다는 상태에서 잡념을 떨어내고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찾아보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양자 도약을 위해서 열기를 계속 보태주는데, 열기를 보태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호흡을 하면 열기가 실제로 몸이 뜨거워져요. 내 몸이 건강해지기도 해요, 호흡을 하면. 그런데 진짜 몸이 뜨거워지면서 충격파까지 올 수 있는 호흡, 두 번째 단계로 또 넘어갈게요. 약간 이제 레벨이 업 되는 호흡법인데, 처음 호흡법은 자연호흡법처럼 잠잘 때 쉬는 그런 숨이니까 아무런 부담이 없는 호흡이고, 내가 내쉬고 싶을 때 내쉬고, 내가 들이마시고 싶을 때 들이마시고, 내가 참고 싶을 때 참는 정도의 가벼운 호흡으로 계속 관조하는 호흡이었다면, 이번에 호흡은 조금 무거운 호흡이에요. 차 한잔 하실까요? 그 호흡은 뭐냐면, 호흡을, 숨을 죽이는 거죠. 숨을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주는 거죠, 내 뇌에게다가. 내 뇌라고 하는 놈,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는 생존 본능, 생존 모드가 최우선 모드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 존재라고, 내 생명을 건드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의 몸의 기본이, 모든 생물체는 다 그래요. 그러면 내 생명을 건드리는 행위를 내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리면 내 뇌가 이제 제일 긴급 신호로 받아들여요. 얘가 왜 죽으려고 하지? 이거죠. 그래서 내 몸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놈은 내가 로그인 한 상태에서 호흡을 고르게 하면서 숨을 쉬었다 끊었다 내뱉었다 하는 걸 내 주관대로 하다가 어느 순간 죽어야 할 정도의 명령을 내리는 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쇼크 웨이브를 나한테 주는 거죠. 그 충격을 주면 내가 숨을 벌겋게 그냥 달아올라가고 죽을 때까지 안 쉬고 그냥 참고 있잖아요. 야, 더 참아, 더 참아. 죽을 때까지 참아야 돼 하고 진짜로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생기면 뇌가 계속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숨 쉬어야 되는데, 숨 쉬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지금 이제 내쉴 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막 죽을 때 되잖아요. 그러면 막 숨을 쉬어야 됩니다. 숨을 쉬어야 됩니다. 지금 위급합니다. 삐어삐어삐어삐어 숨 빨리 내쉬. 막 그러면서 벌겋게 얘가 막 신호를 줘요. 그래도 참아, 안 돼, 나 죽을 거거든. 그러면 얘가 충격이,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 오죠. 모든 바이오리듬이 다 그냥 멘붕 상태로 오죠.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을 정도까지 있다가 팍 내뱉잖아요. 그러면 막 이 뇌가 막, 뇌세포가 막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다요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사이다가 터지지, 바바바박 기포가 터지고 막 현기증 나고 난리가 나죠. 살았다 이거. 그리고 또 쉬었다가 또 다시 한번 딱, 그러니까 내가 그래, 야, 왜 자꾸 그러는데 너 왜 죽으려고 그러냐고 자꾸 물어보죠. 근데 아니거든, 나 자꾸 이렇게 쉴 거거든 하고 계속 호흡을 그렇게 죽을 만큼의 충격을 가해주는 호흡을 하다 보면요, 내가 얘가 뭔 일 있나 본데 하고 내가 왜 그러는지 이 뇌가 생각하게 돼요. 내가 왜 그런 명령을 자주 내리냐 이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관략근을 꽉 조으면서 막 비틀고 막 그러면서 참고 억지로 그렇게 자꾸 참다 보면 뇌가 막 삐요삐요 하면서 긴급 신호를 계속 발동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럴 때마다 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드를 장착하라는 얘기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습관 모드로 바뀌면서 얘가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로그인 모드 하면 내가 숨을 참고 막 이럴 때 벌써 정신이 번쩍 돌아와요. 그게 내가 내 뇌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쇼크 웨이브를 주는 거예요. 충격 주면 얘가 정신이 번쩍 들어와요. 정신이 번쩍 들어오면서 내가 정신이 차려지는 거죠. 주인님 오셨다 이거죠. 주인님이 오신 그 신호를 그렇게 강하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주인님이 오실 때는 항상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구나. 그러면서 실제로 몸도 뜨거워지고 달아올라요. 몸의 호흡이 관략근 쪼고 막 호흡 막 뒤틀면서 숨 참고 벌게지고 막 계속 그 호흡을 하다 보면 죽을 듯이 막 힘들 듯이 해도, 어떤 분은 그런 걱정하셨어요. 내 호흡을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심하게 압박을 주면 뇌가 터지고 실핏줄 터지면 잘못될 수도 있다던데 그거 혹시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래봐야 몇 분이라고. 충분히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봐야 우리가 평상시 죽는 세포에 비하면 껌값이에요. 별로 그렇게 심하게 데미지가 없어요. 그렇게 수업을 심으로써 내 뇌가
내가 로그인을 하고 있다라는 그 신호로 받아들일 정도의 가치, 그 가치 교환값에 비하면은 정말 껌값에 지나지 않는 내 세포의 죽음이에요. 하나도 아까울 거 없고 하나도 무서울 거 없어요. 우리 길을 내주는 거죠. 로그인의 길을 내주는 거예요. 주인님 오셨다 이거죠. 주인님이 돌아오셨다. 숨을 참으면.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게 충격파를 주는 거예요. 충격파를 주면 양자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병행을 하는 거죠. 이제 제일 마지막 중요한 과정. 나의 이 원자들,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나의 에너지 집합체라고 하는 이 원자들의 집합체들을 이제부터는 3단계로 넘어갈 때는 이 내 정신을 우리의 이제까지 AI가 생각해왔던 인공지능 로봇이 자율주행 모드로만 살아왔던 습관 덩어리들, 나의 모든 생각 덩어리들, 내가 끄달려 다녔다는 모든 것들을 다 정신줄을 내려놓고 이제까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정신줄을 잠시 내려놓고 정신줄을 놓고 멍한 상태로 무장해제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뇌를. 그거는 멍 때리는 거하고 달라요. 정신줄을 일순간 놔버리고 내 뇌에다가 또는 내 몸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가장 지혜로운 단어 중에 하나는 영혼을 해방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말일 수 있어요. 내 원자 에너지들을 한순간에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정신줄 놔버리고 이제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중요하다고 한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무념무상으로 아예 그냥 다 놔버리고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친 뭐죠? 고삐 풀린 망아지 이런 표현 하잖아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내 정신줄을 탁 풀어주면 얘가 그냥 뛰쳐나가요. 삽시간에 우주 끝까지 지구 끝까지 뛰쳐나가서 얘가 막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죠. 내 의식체계라는 게 통제하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 두니까 얘가 그냥 한순간에 풀려 나가버리죠. 그래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전 세계에 뻗어나가 버려요. 내 에너지가. 그러면서 나는 그냥 관조하는 거죠. 그럼 이 망아지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들이 뭘 물어오냐면 내 원자들이라고 하는 속성이 동시성 원리처럼 나하고 얽혀있던 양자들이 전 세계 70억 인구에게 다 분포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원자를 다 공유하고 있거든요. 70억 인구가 우리는 다 같이 원자를 공유하고 있어요. 서로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풀어주는 순간 70억 인구 모두에게 얘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동시성 원리에 얽혀있는 양자들의 그 느낌들을 찾아와요. 다 찾아와요. 그러면서 일순간 온갖 세상의 잡념들이 확 몰려와요. 의식을 풀어주면.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 사실은 다 들어. 그래서 5만 가지에 50억 개도 아니고 70억 개의 생각이 그냥 막 순간에 딸려와요. 그러면서 막 빅데이터가 몰려오죠. 왜? 내 원자들이 방출되면서 수많은 다른 원자들과 결합하면서 얘들이 갖고 있던 그 나와 끌리는 동시에 공명하는 주파수들의 그런 같은 원자들을 찾아서 얘들이 공명하고 진동한 것들에 대한 값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내 뇌 속은 복잡하게 온갖 잡념이 확 들어오죠. 그 과정을 일단은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면 얘들이 가져온 정보 양들이 사실은 지구 끝에 일어난 지진이라든지 뭐 불이 났다든지 뭐 누가 뭐 아프다든지 별의별 것들이 사실은 감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진짜예요. 우리는 가만 앉아서도 천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있어요. 에너지로 다 느낄 수 있거든요. 왜? 그가 보고 있는 게 내가 보는 것과 같은 것들이 사실은 다 동시성 원리에 의해서 양자가 얽혀 있기 때문에 다 느껴. 사실은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데 우리의 센서가, 감지 센서가 워낙 미약하고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눈이 특화되지 않고 그 신호를 우리는 흘려보낼 만큼의 우리는 미약한 신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지를 잘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에너지를 풀어주면 그런 주변에 있는 모든 에너지 반응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 느끼는 에너지들을 이제는 그렇게 호흡을 하면서 필터링을 해 나가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을 내 스스로 해야 돼요. 그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까지는 내가 쓸데없는 것들에 관심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달라붙어 있는 쓸데없는 원자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관심 있다라고 하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허상 덩어리, 필요도 없는 것들이 나한테 덕지덕지 붙어 있고,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강제로 맡겨놓은 의무라든지 누군가 나에게 사회 규범처럼 이렇게 행하라고 했던 그런 도덕적 관념이나 모든 것들 때문에 나를 올가매고 있던 불필요한 모든 것들이 나의 관심이었고 내가 끌어당겨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사로 이제까지 다니면서 뭐 별의별 것에 내가 눈이 팔려 있었는데, 이거를 다 내려놓고 코어가 딱 찾아진 상태에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분명히 뭔지를 아는 상태에서 그게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중에 내 원자를 방출시켜서 그 레이더 감지를 시켰을 때는 걔들이 물어오는 것들 중에 이거는 이 진짜 코어에 필요한 건지 아닌지는 이제부터 선명하게 알게 되죠. 왜? 이제까지는 다른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엉터리로 내가 이런 것들을 끌어당기니 진짜 중요한 줄 알았던 것들이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분명한 게 딱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심으로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것들만 찾아드리려고 하는 게 눈이 열리다 보니까 동시에 70억에게 흩어져 있던 모든 에너지 반응들이 나에게 쫙 다 올 때 이게 진짜 쓸모 있는 건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해안이 열리는 거죠. 지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명상이 그렇게 해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원자 방출을 하는 게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레이더 감지하듯이 이렇게 딱 내 모든 그 정신줄을 놓듯이 놔버렸을 때 그 레이더가 퍼져나가는 것이 우리는 얼마 반경 못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구 끝까지, 심지어 안드로메다 끝까지도, 다 우주 끝까지도 나아가는 에너지 동시성이 있기 때문에 물어온단 말이에요. 정보를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내가 필터링 하느냐에 대한 영성이, 내 감지력이 더 커지느냐는 내 호흡이 더 깊어지면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들에 대한 코어의 그 열정이 더 선명하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 센서 기능은 더 예민해지고 더 감지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어오는 것들을 유의미한,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눈이 비로소 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드로메다 보내야 돼요. 정신줄을 놓고 안드로메다 보내면서 얘들이 물어오는 빅데이터의 데이터들의 그 간질간질한 나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직감 같은 그런 느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잠자면서 꿈속에서도 영감을 다 얻어요. 왜? 그 직감력이 워낙 코어가 강하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원하고 간절히 내가 꿈꿔왔던 그런 것들에 대한 열망이 자나깨나라고 할 만큼 잘 때조차도 잊지 않고 그것을 계속 내 원자를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잠잘 때 더 빨리 끌어와요. 왜? 집중력이 더 강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꿈을 굉장히 잘 꿔요. 꿈을 너무나도 저는 현실적으로 꿔요. 진짜 잘 때 꾸는 꿈은 그 꿈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꿈에 대해서는 되게 좀 그런 그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내 에너지를 방출시킬 때 정신줄 놓고 내 영혼을 안드로메다 보낸다고 생각하고 탁 보내면 나하고 반응하는 70억 개의 다른 섞여 있는 인간의 그 원자들에 섞여 있던 나하고 동시성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던 그런 것들이 나한테 에너지가 끌려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필터링 하면서 계속 좀 더 정제하다 보면 비로소 물질 같은 조그만 하면서도 세미한 뭔가 하나 탁 감지될 때가 와요. 그것을 이제 연금술로 얘기하자면 최초의 물질이 생성되는 거거든요. 염을 동원하는 거죠. 내 염력을 키워서 내 염을 강력하게 그렇게 호흡을 하면서 계속 내 코어에다가 열을 가해주고 있으면 내가 풀어준 이 그 고삐 풀린 망아지들이 물고 온 그 원자 에너지들이 이거 있던데 하고 쫙 가져오는 것들을 필터링 해내는 눈이 열리면서 비로소 정제된 의미 있는 것들의 아이디어가 탁 보이죠.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그러고 있는 동안에요, 희한하게 누군가에게 전화가 온다거나 누군가가 진짜로 내가 전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그냥 연결되는 게 느껴져요. 야, 통했다라고 느껴질 만큼 갑자기 그런 게 막 생겨요. 왜? 에너지 끌림이 그때 오는 거거든. 그게 끌어당김이에요. 그게 끌어당기는 근본적인, 그게 내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게 그때부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내 속의 에너지 코어가 더 강해지면서 원자라고 하는 알갱이가 처음에는
한 개, 두 개밖에 없어갖고 내가 굉장히 힘이 없는 상태였는데 내 그 원자들이 점점 결집되면서 내가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물질이라고 하는 게 의미 있게 만들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부터. 그러면서 나는 자나깨나 눈을 감아도 보일 만한 정확한 내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상태로 보이다 보면 어느새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느새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앞에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물질로 내가 만들어서 끌어당겼다면 이제는 진짜 잡다한 거 다 떨어내고 원하는 것들을 보면서 호흡을 하면서 끌어당기다 보니까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양자도약으로 다 끌어당겨 왔구나. 끌어당김도 결국 양자도약이에요. 저쪽에서 에너지가 도약이 되면서 나한테 끌려당겨 온 거거든요. 다 달라붙어 온 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달라붙어 온 거죠. 그게 양자도약 현상으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일단 지금 제가 양자도약과 호흡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호흡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던 일들을 한순간의 크리티컬 포인트로 탁 도약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데워져야 된다. 내 몸이 데워져야 된다는 게 내 원자의 에너지 공급이 그 일정 수준까지 올 동안은 내 몸이 불타올라야 되는데 그 불타오른다라는 표현은 열정을 불태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내 진짜로 원하는 열정을 여기에 쏟고 관심을 쏟고 시간을 쏟고 해서 이 코어의 에너지가 계속 집중되는 상태로 열을 보태줘야만 된다. 그러려면 호흡을 내가 제대로 하면서 쓸데없는 것들, 달라붙는 것들을 떨궈내고 진짜 불태울 것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불태워야 된다. 자, 그러려면 또 하나 더 충격적으로 더 강한 요법을 줘서 더 빨리 도약하게 할 수 있는 쇼크웨이브를 주는 게 좋다. 그러려면 호흡을 내가 죽을 동안 강하게 참으면서 내 뇌에다가 자꾸 충격을 주면서 21일 이상의 습관을 들이기를 하면서 내 뇌에게 계속해서 생존을 위협할 만한 위기감을 주면서 나에게 로그인 모드에 주지를 시키면서 이걸 하나의 자율주행 모드에 가깝게 완전히 어플로 장착을 시킨다. 그러면서 내 코어를 뜨겁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잠잘 때처럼 숨을 쉬되 내 영혼을 방출시키되 내가 의식을 놓고 내 정신줄 놔버리고 내 영혼을 일시에 해방시키면서 마음껏 전 세계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내 전자들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 내 의식을 풀어놓고 자, 전 세계에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게 있는지 찾아봐 하고 내 에너지를 방출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온갖 가지 에너지들이 딸려오는데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려면 내가 바라는 게 정확할수록 정확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커지고 그런 필터링의 센서가 예민해질수록 점점 더 강력한 물질들을 끌어당기는 코어의 힘이 강해진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끌어당겨지는 게 강하다 보면 실제로 물질로도 만들어지지만 주변에 내 주변에서부터 또는 전혀 상관없던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온다거나 연결이 돼서 일이 시작된다거나 하는 기적적인 일들이 양자도약처럼 끌어당김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호흡 자체가 그렇게 관조하다 보면 건강도 내가 찾아지지만 주인으로서 구심점으로서 내가 주도하는 것들을 인생을 내가 끌어당기는 것들이 내 중심으로 만유인력으로 만유를 온 세상을 다 끌어당기는 코어의 힘까지 커져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오늘 제가 드려봤습니다. 양자도약에 대해서 호흡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봤는데 일리가 있다고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지만 3사는 없더라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 드신다면 손해볼 거 없으니까 잠잘 때 호흡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 영상이 그래서 양자도약이 뭐 빨리 안 일어나네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분도 있는데 인생이 그렇게 쉽냐? 우리 몸은 고급 디바이스라서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재입력해서 경로를 지정하고 그리고 우리 고급 디바이스를 익히기 위해서는 매뉴얼 공부도 좀 하고 그러면서 우리 고급 디바이스를 진짜 제대로 멋지게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호흡법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호흡법은.
나중에 틈나면 호흡법을 가지고 따로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지만 오늘은 일단 양자도약을 가지고 호흡법을 연결해 봤는데 뭐 마음에 드신다면 공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